最让我们吃惊的是，这一系列所发生的医疗费账单共计1400多万韩币，其中个人负担不到150万韩币，相当于人民币9000元。个人负担的9000元还可以申请商业险。总结，所需时间6天，医疗费未超过1000元。 국민의힘 최영입니다. 지난 6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장님, 하오 양마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하오 양마오는 양틀 뽑기라는 의미로 실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잘 이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한국 건강보험 뽑아먹기라고 영상이 올랐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知道在韩国动脉瘤血管栓塞所需要的时间和费用吗？9月初，妈妈在中国拍脑部 MR 被怀疑动脉瘤，于是我们订了最快的机票来到了韩国。10月11号结束隔离，12号上午前脚办保险，后脚到综合医院拍照确诊，当天下午直接被推荐到首尔的中央大学医院急诊科办理住院手续检查、抽血、拍照。13号进行脑血管造影术，15号接受动脉血管栓塞术。对。 17号恢复出院，就是这么利索。从检查、住院、血管栓塞、康复、出院整个过程仅花了6天。最让我们吃惊的是，这一系列所发生的医疗费账单共计1400多万韩币，其中个人负担不到150万韩币，相当于人民币9000元。 个人负担的9000元还可以申请商业险。总结，所需时间6天，医疗费未超过1000元。 네, 실제로 중국인들의 건강보험을 빼먹기는 심각했습니다. 화면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중국인 건강보험 급여 재정 지수는 2017년 이후 작년까지 4,181억 원이 적자였습니다.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가운데 중국만 재정 수지가 적자였습니다. 이사장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처럼 중국인 건강보험료 적자가 사실로 드러난 것인데 맞습니까? 네, 적자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보급 여직업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이 중에 6명의 자격은 피부양자였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한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 9천만 원을 진료받고 약 39억 5천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중국인은 44억 원에 달하는 진료비에 10%만 지불하고 치료받고 나머지 90%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진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사장님,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만 되면 건강보험의 허점을 이용해서 의료 쇼핑 등 부정수급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또 외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가 아니라 꼬박꼬박 건강보험금을 내는 우리나라 국민의 형평성 문제이자 역차별을 받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교에 유학을 오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학업을 끝내고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받을 수 있는 병원 치료를 전부 다 받고 돌아가야 학비 마련을 하고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사장님, 국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인 건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보 재정의 악화를 불러와 결국 국민의 피해를 보는
중국인 건보 무임 승차는 반드시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피부양자 그 조건 6개월 그 체류 이후로 지금 하고 있는 법안이 계속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된다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개 3개월째에 가장 많은 진료비가 좀 생산된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꼭 그 신경 써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44억을 썼는데 우리나라 90%를 우리가 대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그 정기석 이사장님께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진료나 처방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예,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사망 신고를 행정적으로 마무리하면 며칠 내로 건보 시스템에 반영이 됩니까? 저희가 당일 혹은 그 다음 날 행안부 시스템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네. 사망 신고가 늦어진다면 명의에 악용되어 건보 혜택을 부정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망자 명의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15,820개에 달합니다. 졸피뎀, 다제팜, 펜타닐, 옥시코돈 등이 범죄에서 다수 사용되는 마약들이 주로 처방됐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같은 상황이 정상적인 진료에 따른 처방이라고 보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돌아가시는 당일날 많은 마약이 처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개는 통증 때문에. 아니, 전 정상으로 들어갑니다. 보십니까? 아닙니까? 일부는 아닌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이제 그래서 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 시스템에 병원 쪽에서 본인 확인 시 사망자나 해외로 이민한 경우 팝업으로 사유를 표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나 조치된 21년 이후에도 사망자 명예를 도용한 불법 마약류 처방은 처방 의사 수 597명, 처방 환자 수가 570명, 처방 건수는 1276건입니다. 이사장님,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니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누군가는 이 시스템에 맹점을 찾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더 철저히 색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이게 수진자의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환자의 본인 여부와 자격 확인을 위해 모바일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개발을 완료해서 QR코드를 활용한 자격 본인 확인 인증 서비스 시범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보건소 문서 대보니까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QR도 같이 연동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처방받는 자의 얼굴을 실제적으로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범죄 악용 목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사망자 명의 또는 불법적으로 수집을 한 사망자 명의 사용 처방을 방지하고 본인 확인 의무화 시효성의 효율성이 보다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견해를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지적하신 부분들 다 다시 살펴서 불법 수급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인 건강보험급여 재정 지수는 2017년 이후 작년까지 4,181억 원이 적자였습니다.